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관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이란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혈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막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중막은 평활근으로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안쪽에 내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혈액이 흘러다닐 때 그 혈액과 맞닿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혈관 내피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혈관 건강을 좌지우지할까? 자,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투과성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투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것들은 막아주고 이런 투과성을 조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 세 번째는 이제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 자체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는 염증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염증이 발생했을 때 면역세포들을 혈관 안쪽으로 투과시켜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혈관 내피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가 건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 혈관 내피를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니 해도 혈압이 높다든지 혈당이 높다. 이러면 혈관 내피세포가 많이 손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압력이 너무 세니까 계속 혈관 내피세포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막 자극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뭐 그 혈당 자체보다도 이 혈당과 혈중에 있는 중성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그 혈관 그 내벽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혈압이나 혈당이 높을 때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혈압이나 당뇨는 없지만 그 만성적인 그런 낮은 상태의 염증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또 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중에서도 그 이제 작은 LDL, 이런 스몰 LDL이라고 하죠. SDLDL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혈관 내막을 통해서 그 혈관 내막과 중막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산화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미세한 스몰 LDL 그리고 이제 산화 스트레스, 이 활성산소들이 세포를 망가뜨린 주역이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낼 수 있어야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할 텐데요. 자, 이 그림 재밌지 않나요? 혈관 그 안에서 막 삼지창을 들고 막 혈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AI에다 부탁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관 안에서 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이제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할 텐데,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거기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잘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잘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혈관의 그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을 다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당해서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지 못해요. 그럼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을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을 먼저 알아야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될 텐데요. 자,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 내피에서 생성해서 중막에다 딱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막에 있는 그 평활근이 이완을 하는 거예요. 평활근이 확장을 하면서 그럼 혈관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좁았던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혈액순환이, 혈류 흐름이 훨씬 좋아질 거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원활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런데 산화질소가 생성이 적게 되면,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지 않고 조그맣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혈관이 수축이 된다. 자,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 두 번째로 혈압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혈액량은, 내 몸에 유입되는 혈액량은 있는데 혈관이 이완이 안 되고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혈류가 원활하게 흘러가질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내 몸에 흘러다니는 그 혈액량 자체가 이제 적어지게 되겠죠. 자, 혈류가 감소하고, 그리고 혈류가 감소하다 보면 속도가 빨리빨리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길 확률도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혈관 그 내막 안쪽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발기가 안 될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이제 몸이 많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이러다 보면 의외로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발기부전의 원인도 사실은 이 혈관이 제대로 이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해면체라고 하죠. 그 해면체 내에 그 성기 그 해면체 내에 이제 혈액을 막 몰고 가야 이렇게 딱 발기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혈액을 충분히 몰아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기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또 발기가 되긴 했는데 그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서 이 혈관을 이렇게 좁은 혈관을 이렇게 넓게 충분히 이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 혈관 자체가 좁아지니까 혈액이 잘 흘러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진, 이 좁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물러주기 힘들잖아요. 넓은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데 좁은 상태에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압도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관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는 이 산화질소.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산화질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경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섭취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르기닌을 이용해서 이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건데, 이제 이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것을 이에노스라는 이제 이게 효소예요. 그냥 효소 이름이니까 별거 아니고요.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르기닌을 이제 보충제로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그 아르기닌을 드시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아르기닌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비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미노산들이 적절히 이렇게 변환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이 고맙게도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충제로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막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오히려 고기도 많이 먹는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면서 근육량을 더 늘리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이제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단백질 보충제의 그 원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리대두 단백이나 농축유청 단백 이런 것들을 이제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발효대두 단백하고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발효대두 단백은 메주, 쉽게 생각하면 메주나 청국장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두를 이제 발효시킨 건데, 그런데
아르기닌 하나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분리대두 단백에는 41.42, 그리고 농축요청 단백에는 7.99.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농축요청 단백이 이제 분리대두 단백보다 다른 아미노산들은 좀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만큼은 이제 농축요청 단백보다 분리대두 단백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발효대두 단백은 243.76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대두 단백에 비해서는 6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축요청 단백보다는 7, 3, 21, 한 35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의 아르기닌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하면 우리는 근육량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러니까 근육량이라는 것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영양들을 그 근육으로 잘 실어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긴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발효대두 단백을 활용한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산화질소 생성 경로 중에서 첫 번째는 아르기닌. 아르기닌이 이에노스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산염이에요. 자, 질산염이라는 것은 푸른잎 채소라든지 비트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상추라든지 뭐 케일이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이런 푸른색 채소를 충분히 이제 드시고, 그리고 이 산화질소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마늘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한다면 이제 그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산화질소를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산화질소, 이제 혈관이 충분히 잘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압을 잘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그 생성 경로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평소에 우리가 이 산화질소를 이렇게 충분히 생성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없을까? 이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브로콜리 또는 브로콜리 새싹으로 치면 한 줌 정도 준비를 하면 되고요. 브로콜리로는 이제 조금 큰 걸로 했을 때 반 개라든지 한 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브로콜리, 그리고 레드비트, 흑마늘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흑마늘이라는 것은 꼭 검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생마늘을 먹으면 좀 아린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익혀서 사용을 해도 거기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항산화 효과라든지 산화제를 생성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세 가지예요. 자, 브로콜리, 레드비트, 흑마늘 또는 익힌 마늘, 이 세 가지를 갈아서 이제 주스로 만들어서 드실 건데요. 그런데 브로콜리, 레드비트, 마늘 이것만 갈아서는 주스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150 내지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잔씩 드시면 하루가 굉장히 활력이 있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런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좀 전에 그 발효대두 단백이 농축유청 단백이라든지 분리대두 단백에 비해서 이 아르기닌이라든지 다른 아미노산들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 대두를 발효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청국장이라든지 또는 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장을 우려내지 않고 그냥 아무 때라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막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막장이나 된장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때는 좀 짭짤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파를 갈아 넣거나 아니면 두부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쌈된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상추나 케일을 자주 먹는 거예요. 저는 특히 케일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케일은 이 산화질소 생성도 많이 하지만 이 케일이 십자가 식물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포라판이라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케일을 즐겨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만 쌈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제 요새 드셨던 분들은
시골에서 살 때, 그럴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늘상 밥상에 이런 쌈 채소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장이나 된장, 쌈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추와 케일을 자주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관 내피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면 혈관 중막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두 가지 경로는 아르기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 중에서도 발효대두 단백을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막장을 이용해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브로콜리와 레드비트, 흑마늘 여기에 물을 붓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요법이 이제 평소에 여의치 않고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이 아르기닌을 아니면 단백질 전체를 좀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발효대두 단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이런 더한끼 효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한의원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이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산화질소의 중요성 그리고 산화질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그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성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